알루미늄 이제 빌렛이라는 것을 사실은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알루미늄 빌렛이라는 것은 이제 순 알루미늄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되고 남은 이제 알루미늄 스크랩이라고 합니다. 뭐 고철들처럼 생긴 것들이죠. 그걸 두 개를 용해를 해서 녹여서 이제 봉 형태로 만드는 것을 빌렛이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알루미늄 산업의 가장 기초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흔히 이제 포스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포스코는 철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철이 포스코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알루미늄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걸 통해 가지고 뭐 흔히 얘기하는 가드레일, 자동차 번호판, 뭐 기타 뭐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뭐 샤시 프레임, 뭐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아주 기초 소재를 만들어주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현재 지금 생산량으로 올해 기준으로 한 3위 정도 국내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가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가동이 내년 상반기쯤에 할 예정인데, 그럼 이제 국내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쪽으로는 일단 국내 1위는 내년까지 목표는 1위고요. 지금 16년까지는 이제 아시아 1위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거의 뭐 심할 경우에 하루에 3권 정도 봤었으니까요. 그렇게 좀 책에 매달려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이런 기회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는 와중에 제가 했던 게 이제 사법고시를 또 공부를 했었었고요. 또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일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의 법무 담당자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고, 그 일을 또 보는 과정에서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업인 이제 알루미늄 쪽을 이렇게 시장이 눈에 보이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또 이제 무역에 관심이 있어 무역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역에 대한 지식, 법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뭐 경영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아이템을 보다 보니까 눈이 보이게 된 거죠. 시야가 좀 트이게 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회사에 원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알루미늄 차의 사업을 차리게 됐던 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그때부터 돈이 좀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벌리고 그 과정 이제 하면서 사실 2008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법인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기회를 볼 수 있는 눈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 운동만 하는 사람은 운동 관련된 것만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런 거랑 유사할 건데요. 제가 당시에 법에 대한 공부도 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무역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무역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 법률 사건 자체가 이제 이 무역과 관련된 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남들보다 좀 세심하게 내용을 알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거 괜찮겠다는 그 시야가 눈이 보였던 거죠. 제 눈에 이게 보였던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시작된 거지 뭐 어떤 뭐 제가 찾아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딱 특정된 게보다 사실 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요. 그 직원을 사실 뽑는다라든가 어떤 그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훌륭한 인재라든가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저희 창업 환경에서는 처음에 이제 뭐 한 명 데리고 있고 2명 데리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리고 2명이 필요한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지원도 안 할 뿐더러 면접을 오더라도 자기가 안 옵니다. 합격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를 했습니다. 채용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그래 학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보지 말자. 그냥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 뽑자. 내가 알고 내가 가리키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아까 카리스마냐 아니면 소통력이냐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어떤 교육자적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무, 회계부터 뭐 법무, 기본적인 행정, 무역 이런 것까지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가르쳐주자.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대면 뽑자. 그런 마인드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데려다 놓고 가리키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가끔은 정말 화낼 때도 많았었고, 정말 교육자 어떤 선생님들처럼 그럴 때도 많았고요. 과제도 엄청나게 줬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전통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지금도 직원들이 야근 늦게까지도 하고 주말에 나와서 하는 문화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좀 남아있고, 좀 굳이 뭐 표현하자면 그 두 가지보다는 교육자적인 거죠. 그게 좀 더 강한 편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가르치고 하는 편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좀 인력 채용은 좀 편하죠. 지금은 사실 한 명 뽑는데 막 100명씩 오고 그러죠, 지금은.
창업하고 이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하나 실패하고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구조는요.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은 대표자까지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시겠지만 그 99% 가까이가 다 여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자자 구조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는 당연 보증이 들어가니까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까지 막연하게 은행에서 5억을 빌려다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 있다가 부도가 났어요. 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5억을 은행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끝이 나야 되는 구조라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5억을 막으려고 또 1,000만 원을 빌리고 1,000만 원을 또 이자를 막으려고 사채를 빌리게 되고 그 사채 이자를 막으려고 또 다른 사채를 찾아갔거든요.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부도가 나고 망했지만 이 나머지 돈들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 부채만 있었다면 그냥 나 신용불량자하고 끝날래 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다시 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채라든가 뭐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됐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도 해보자 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도 다 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부쩍 뜨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노하우라기보다 보통 대부분 정말 극소수의 천재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런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창업하는 나이가 물론 이제 뭐 나이가 연세가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조금 좀 예외일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만 좀 얘기를 한다면 네, 물론. 그런 친구들이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라는 것은 되게 멍청한 생각 같아요. 왜냐면 극소수의 정말 아주 특수한 천재적인 친구들은 틀리겠죠. 근데 저같이 이제 좀 일반적인 친구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이템을 찾아야지라는 건 너무나 멍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못 찾죠. 그 정도 경험에, 그 정도 실력에, 그 정도 경제적인 상황 또는 뭐 어떠한 그런 배경에서 그런 아이템을 찾는다는 것은 천재예요. 매우 극소수일 거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아이템을 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내가 호기심과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를 하고 그걸 파고 파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전혀 분야가 틀린데 그게 마치 거미줄 엮이듯이 엮여 있거든요. 모든 내용들이. 제가 민법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민법의 전체 조항은 다 엮여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느낌이 오는데 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책을 보면 볼수록 여기서 봤던 내용은 이거 분명히 무역이었는데 법 관련된 게 연결돼 있고 또 뭐 나가서 경영학이라든가 뭐 회계학, 경제 뭐 다 연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어떤 기회가 내 눈에 보이고 그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한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 알미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알미늄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제가 그거 해겠다.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주십시오라고 한기보다는 법을 알고 무역을 아니까 너 이거 해볼래? 라는 제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거 다 아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열심히 했지만은 또 거기서 실적도 좀 괜찮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좀 독립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했던 거지. 어떤 걸 딱 잡을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어딘가에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 차이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 같아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초 체력과 같은 어떤 내 몸에 대한 신체 상태가 어떤 기본적인 게 있어야 갑자기 너 보니까 육상 잘할 것 같은데 육상 해볼래라고 했을 때 뛰어들 수 있는 거지. 운동 전혀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걸 제의를 받더라도 웃고 넘어가죠.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들이 아무리 많이 깔려있고 나한테 제의가 들어오든 내 눈에 보이든 아니면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도 그걸 뛰어들 수 있는 것은 내 기초 체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사실은 잡는 노하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나부터 가꾸라는 거죠. 저보다 훨씬 어린 그런 나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입니다. 기회가. 주어줘도 모르고요. 어릴수록 무보수로 한번 일해보라고 그래요. 네, 무보수로. 어디든. 무보수로 한다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 식대도 안 받겠다고 하면. 차비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뭐든 한다면 받아줘요. 그리고 무보수 과정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생각하는 과정, 사고 과정이
이걸 확실히 배워야 되겠다. 또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보수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어릴수록 해봐라. 막 내한테 시급으로 얼마 주고 뭐 이거 일하면 얼마 주고 내가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한번 무보수를 해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변화할 때 좀 가장 방해되는 게 사실은 가족과 친구들이거든요. 예. 가까운 사람이 되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왜 너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지? 왜 이렇게, 에이, 너 금방 또 지칠 거야. 또는 뭐 안 될 거야. 사실 주변에서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를 하고자 했으면 최소한 그것을 끈기 있게 그냥 밀고 나가보라는 얘기는 꼭 해보고 싶어요. 그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거든요. 예. 내가 뭐 내일부터는 뭘 적어야지,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 이렇게 좀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변화를 느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좀 멀리해라. 가까운 사람들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환경 가지고 미래를 미리 좀 계산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내 가정 환경은 이렇고 내 학력은 이렇고 또 내가 가진 거는 이 정도인데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선은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의외로 상당한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도 요만큼 받으니까 승진을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그럼 내가 모을 수 있는 데는 이 정도고 그러다 보면 자기를 가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중에 주말에 공부하는 사람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래서 미래를 미리 계산할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연하게라도 좀 적어놓고 그걸 꾸준히 보면서 호기심 가고 관심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좀 전하고 싶네요.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파고 들어가요. 네, 파고 들어가는 건 성향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는 알고 싶은 거 생기면 사실 그거는 정말 흔히 뭐 정말 석사급 이상의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지금도 똑같고요. 그게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야를 맡든지 간에 그전 수준급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문성까지 올리려고 하죠. 예. 자체에 대한 좀 분석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 내에서 내가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저는 파악했다고 보고요. 또 이걸 토대로 저도 사실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좀 이점이긴 해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 시장에서 충분히 판매 가능한 걸 입증을 시켰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확정적으로 받게 되니까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은 지금은 조금 옛날하고 틀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거의 자금 위주였다고 보면요. 자금 위주로 좀 힘들었다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람 문제, 인력 문제 이게 좀 점점 심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회사를 계속 이제 어떤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이제 주가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전혀 안 하던 분야를 또다시 하는 거죠. 약간 독립채산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입니다. 각각 부서별로 지금 따로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 부서의 내용을 제가 다 알죠.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제하고는 모든 부서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서끼리 같은 직원인데 서로 협조 안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자료 못 준다고 할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좀 그런 그다음에 보안 관련돼서도 상당하게 좀 많이 돼 있는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도 사실 하드에 저장 같은 거 절대 안 되고 예, 그런 방식으로 좀 구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다 뽑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제 회사 자체 입장에서도 직원을 선별할 수 있는 게 전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선별할 위치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뽑아서 가르치는 방식이었다고 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인사조직팀이 따로 인사팀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아서 사실 관리를 하되 이 친구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일단 학력 같은 거는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보고 있고요. 학력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보되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가장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친구라면 들어와서 다 하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많이 좀 신경 써서 좀 뽑는 것 같아요. 사실 원칙은 저희가 아침마다 좀 구호를 하는 건데 그 일본 전사한 내용 보고 저도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했었는데 그 뭐 저희가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제 그거 아침마다 구호를 합니다. 조례를 하면서. 전체 다 같이요?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별로? 예. 그래서 하는데
조례죠. 회의가 아니라. 어제 잘 들어갔냐, 뭐, 오늘 뭐 바쁜 일이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그걸 끝내는데, 그 원칙을 되게 지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저희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근 문화가 되게 심해요. 심할 때는 3일 동안 집도 안 갑니다, 저 친구들은. 명절 때도 하루 쉬고 다 나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리고 저희가 상장 적격 심사 받을 때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동안 집에 가는 게 손을 꼽았고.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보내주는 것도 알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약간 원칙은 그겁니다. 일단 뭐든 하면은 정말 뿌리 뽑자. 확실히 그냥 가자. 공부를 해도 전문성 갖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못 버티는 직원도 꽤 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알미늄 종합회사가 되는 거고요. 포스코가 지금 철강 종합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미늄 종합회사가 되는 거고, 그때 20년까지 본다면 3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니면 한국 국내에서요. 국내. 예. 그래서 저희 뿌리 산업적으로 키워서 국내 300대 기업 안에 드는 게 목표고요. 뭐, 시가총액을 또 안 따질 수 없는데, 시가총액도 사실 150조 이상 되는 게 목표입니다. 계열사 다 합쳐가지고. 예. 정말 이 회사는 좀 대한민국의 상징이 나중에 될 수 있다고 믿는 게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다? 이거 다 안 된다고 한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래됐죠. 예, 불가능하다는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는 배경도 없었고, 하물며 신용불량자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정도 위치를 간다면 되게 엄청나게 상징적인 회사가 될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요. 그걸 같이 따라오고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정말 임원 이상 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나아가면서 같이 커가고 또 그 각자에서 커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는 기업으로 가는 게